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경어입니다. 오늘은 18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친애하는 더글라스 학교의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지어졌죠. 150년보다 더 오래전에. 비록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는 자랑스럽긴 하지만 시설들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시설들이 되어야만 하는 현대 교육을 위해서. 됐나요? 그러면 시설들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시설들이 되어야만 하는 현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설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덕분에 후한 기부 덕분에 학교 재단의 후한 기부금 덕분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수 작업을. 그러한 부분들 우리 캠퍼스, 구식이 되어버린 우리 캠퍼스의 그러한 부분을 보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것이 도와주기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를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돕기를 희망합니다. 이 보수 작업이. 저는 글을 쓰고 있어요.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대절 전체를. 강당이 첫 번째 건물이 될 겁니다. 폐쇄되는 그 수리를 위해서. 글의 목적이 이거네요.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강당을 약 한 달 동안 하는 동안 그 수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합니다.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불편함이 권장하는지, 장려하는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해 동안, 즉 향후 몇 년 동안. 19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에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러니까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입은 만들었습니다. O자의 모양을. 그런데 이 앞문장 전체의 것은 일어났습니다.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놀래킬 때마다 그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떠날 거라고 시드니를? 라고 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방금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대절 전체를. 그들이 떠날 거라고 시드니를 그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지만 학교는 어쩌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2번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제 그녀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삽입절, 그가 알기에, 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가 느끼기에, 여기 삽입절이니까 그가 느끼기에 그것을 그가 용서받을 거라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격. 이번 경우만은. 됐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학교는 어쩌라고요, 어머니? 라고 A번이 말을 했어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근데 이 가로막은 일이 어떤 거예요? 그가 알기에,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을 그가 느끼기에 그가 용서를 받을 거다. 이번 경우에만은 용서받을 거라는.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칼, 데니얼, 마틴은 어쩌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알겠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대절 전체를 그가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한다. 그의 친구에게 당분간은. 하지만 또 대절 전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또 대절 전체를. 그녀가 확신한다. 2번이 만날 거라고, 그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작별 인사하라고 그들에게 그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게 들렸죠? 점점 더 근심 어리게 들렸습니다. 매 반복과 더불어. 됐나요? 20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지도 없이는 학생들은 착수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 발달의 여정을. 어떤 개인적 발달이냐?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적 발달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을 거래요. 이거는 그대로 외우세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됩니다. 점점 경쟁하게 됩니다. 서로. 그들은 비교하게 될 겁니다. 점수를, 성적표를, 그리고 피드백을 그들의 그 교실 환경 안에서 꼭 뭐뭐처럼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compare, 피드백까지의 내용을 이 두로 받는 겁니다. In the sporting arena니까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그들이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승자와 패자에 관하여 운동장과 미디어가 그것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대절 전체를. 있다 더 많은 것이 인생에는 뭐뭐보다 승리보다. 그래서 인생에는 승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학생들에게 정말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뭐에 관하여도 가르쳐야 되냐면 기술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도. 근데 어떤 집단이죠. 성공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집단은, 즉 성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집단은 필요로 합니다. 또는 요구합니다. 개인들을. 어떤 개인들이냐? 높은 수준의 대인적 관계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본래부터 이거를 타고난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자연스러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타고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을 그들과 함께 이러한 기술의 타고난 이해력을 지니고 다닙니다. 됐나요? 지니고 있지만 이 학생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소수 안에 존재한다니까 극소수라는 거예요. 얼마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비록 일부의 학생들은 본래부터 가지고 다녀요. 그들과 함께 이러한 기술의 타고난 이해력을 가지고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소수에 속해 있어요. 얼마 없다라는 거죠. 또래들 사이의 협력을 여러분의 교실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need to nurture, 양육해야만 합니다. 육성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학창시절 내내. 21번을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팀은 보여줍니다. 모순되는 특징들을 또는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창의적인 팀은 보여줍니다. 경향들을, 생각과 행동의 경향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뭐뭐일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될 거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동격의 대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의 최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팀은 필요로 합니다. 깊은 지식,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 관련된 문제, 그 팀이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팀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또 그에 수반되는, 그 과정에 수반되는 과정에 숙달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즉 최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팀은 뭘 필요로 해요?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아주 숙달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즉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팀은 필요로 합니다. 신선한 관점들을 필요로 해요. 방해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들, 널리 퍼져 있는 지혜, 혹은 확립된 방식이니까 이미 입증된 방식, 무언가를 하는 입증된 방식이나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지식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전문 지식, 밑에는 신선한 관점. 자주, 종종 불리우는,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신참들, 즉 신입들의 관점이에요. 이 신입들이 누구냐면 호기심 있고 심지어는 장난기도 있고 그 다음에 be willing to ask, 막 기꺼이 물어보려고 해요. 무엇이든. 그게 뭐냐? 그 질문이 아무리 순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물어보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초심자, 즉 새로운 신입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들이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 순진무구한 거죠. 그러므로 모순되는 특성들을 또는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가속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에 대한 과정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22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도시에 매우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 상상하고 있대요. 대절 전체를. 그 공무원들이 이끌 수 있다고 그들의 도시를 다시 그 이전의 영광으로 뭐뭐를 가지고 몇몇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몇몇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새로운 경기장, 경전철 시스템, 컨벤션 센터 또는 주거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로 그들의 도시를 그 이전의 영광으로 다시 이끌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의 예외 없이 공공정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늦출 수 있는 공공정책은 없어요. 이거는 흐름이라고 외우세요. 조석력, 조석이라는 거는 이제 미물썰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도시 변화의 이런 조석력, 즉 도시 변화의 이 흐름을 늦출 수 있는 공공정책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또는 요구를 살고 있는 러스트벨트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또는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공공정책은 도와줘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장소가 아니라. 반짝이는 새로운 부동산은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쇠퇴해가는 도시에. 하지만 그것은 이 새로운 이 부동산은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그 도시의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이죠. 기울어져가는 도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집과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뭐에 비해서 경제의 힘이니까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서 매우 많은 집과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러한 공급, 건축물의 모든 그러한 공급과 거의 없는 수요를 가지고죠.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 수요는 적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짓기 위해서 더 많은 공급을 짓기 위해서니까 더 많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미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건물 중심의 도시 재생의 어리석음은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대절 전체를. 도시는 건축물이 아니다. 도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대요. 23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많은 해양의 종들 포함하여 굴, 습지의 풀, 물고기, 굴과 습지의 풀들과 물고기를 포함한 많은 해양 종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식량을 위해서 또는 침식 통제 등 침식 방제를 위해서. 지식이 거의 없이 영향력, 그것들, 많은 해양종들이 가질 수 있는 또는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한 어떤 지식이 거의 없이. 물고기와 조개류죠. 이걸 어패류라고 해요. 어패류들이 의도적으로 도입되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제공합니다. 음식과 일자리들을.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이 어패류들은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can become 될 수 있죠. 위협이 토종에게, 그죠? 토착종에게, 그리고 생태계 기능에, 그리고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서양 연어가 이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키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해양의 그물 어장에서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있는 이 해양 그물 어장에서 양식된대요. 많은 이제 연어들이겠죠. 많은 대서양 연어들이 탈출을 한대요. 매년. 그리고 그것들은 발견이 되어 왔어요. 보스 A and B니까 A와 B 둘 다니까 바닷물 그 다음에 민물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해수라고 하면 되겠고 민물을 담수라고 하면 됩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있는 이 지역에 해수와 담수 둘 다에서 발견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대서양 연어들이. 여가용 낚시는 또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침입종들을. 이제 미끼용 벌레들이죠. 메인주라는 이 지역으로부터 잡아온 이 미끼용 벌레들은 인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것들은 미끼용 벌레들은 흔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해초 안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초가 어떤 거냐?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해초 안에 흔히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그 해초가 버려지게 되면 그것은 해초 또는 해초 위에 있는 유기물들이 식민지화 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영역을 식민지화 시키다 또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영역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그렇죠. 군락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해초가 버려지게 된다면 해초나 해초 위에 있는 이 유기물들이 새로운 영역을 군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낚시용 장화와 여가용 보트와 트레일러는 집어 올릴 수 있죠. 유기물들을 한 장소에서 어떤 유기물을 집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유기물들을 다른 곳으로. 24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화려한 고층 건물들, 금융 본부들, 관광센터들, 그리고 기념품 행상인들이 그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만들었다는 건 진출했습니다. 어디로? 배터리 파크 시티로 진출하기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뒤에 있는 그 지역이 이었습니다. 거대한 역겨운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거예요. 1982년에 예술가인 아그네스 딘스가 결정을 했어요. Return back, 되돌리기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원래의 뿌리대로. 원래의 뿌리라는 말은 뭐예요?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전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이 말이에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딘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퍼블릭 아트 펀드에 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나를 가장 의미심장하고 판타스틱한 작품 중에 하나를 공공사업, 맨하탄이 지금까지 보아온 공공사업의 가장 의미심장하고 판타스틱한 이 작품들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이 퍼블릭 아트 펀드에 의해 이 딘스가 의뢰를 받았대요. 그녀의 개념 컨셉은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설치였어요. 즉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다라는 거겠죠. 방식을 바꾸어 버린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바꾸어 버린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습니다. 예술의 이름 속에서, 즉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딘스는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바로 어디 안에 반짝이는 쌍둥이 빌딩의 그 그림자 안에다가 이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넣었다. 그러니까 화려한 이제 쌍둥이 빌딩이 딱 높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그림자가 딱 지는 그 곳에 이제 어때요? 이제 밀밭을 꾸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작품 이름입니다. 이런 작품을 위해서 딘스와 자원봉사자들은 치웠대요. 쓰레기를 4에이커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심었습니다. 황금빛의 황금 물결의 곡물을, 즉 밀을 심었다 이 말이겠죠. 그 지역 위에. 수개월 후 농사와 관계는 물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계의 수개월 후 그 밀밭이 이제 무성해지고 준비가 되었대요.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이 수확을 했습니다.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했대요. 그래서 줄밀 이래도 되고요. 형용사처럼 또는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해서 이제 결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제공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푸드뱅크에게, 그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에게. 그 도시는 뉴욕이겠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둘 다에게 정신과 몸, 뉴요커들의 정신과 몸 둘 다에게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퍼트리시아 베스는요, 소비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옹호하는데, 눈 건강을 위해 옹호하는데, 다시요. 퍼트리시아 베스는 소비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눈 건강을 옹호하는데, 탄생한 1942년에 태어난 그녀가 양육되었죠. 뉴욕시의 할렘 지역에서 양육되었다.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여기 의대를 1968년에. 이 지문은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요. 그녀가 대절 전체를 보게 된 것은 인턴으로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거치잖아요. 인턴으로서
그녀의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강조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녀 인턴으로서의 그녀의 시간 동안 그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태절 전체를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실명. 그래서 눈이 멀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인턴으로서의 그녀의 시간 동안이었다. 뭐 때문에? 이제 눈 관리의 부족 때문에. 그녀는 결정했죠. 또는 결심했습니다. 집중하기로 이 안과학에. 이 안과학이 무엇이냐? 분야예요. 의학의 분야인데 연구하는 의학의 분야죠. 눈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의학의 분야인 이 안과학을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녀의 경력이 진보함에 따라, 즉 그녀의 경력이 쌓임에 따라서 베스는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의대에서. 그리고 훈련을 시켰죠. 다른 의사들을. 1976년에 그녀는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동격의 대, 시력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시력이 기본적인 인권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 원칙을 가지고 이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1976년에. 1980년대에 이제 베스는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이저의 사용을 이제 눈 치료에서. 그녀의 연구는 이르게 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되도록 하는데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의사가 되도록 하는데 받은 특허를 의료 장비에 대해 특허를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의사가 되도록 그녀가 되도록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가.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유기물들입니다. 또는 생명체에 살고 있는 깊은 바다 안에서, 즉 심해 안에서 살고 있는 중인 유기물들은 적응을 시켜왔습니다. 적응을 해왔습니다. 높은 압력에. 함으로써죠. 저장함으로써 물을 그들의 신체, 몸 안에. 그러니까 높은 압력이 딱 위에서 압력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압사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몸 안에 물을 채워서 그 압력을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성되어 있죠. 거의 완전히 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이 some은 의미상의 주어로 남겨놓고 consist를 동사 원형으로 고치고 ing를 고친 분사구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심해에서 살고 있는 유기물들이 적응해 왔습니다. 고압력에 그들의 신체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근데 일부는 거의 완전히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만 구성되어 있대요. 대부분의 심해의 유기물들은, 생명체들은 불에가 부족해요. 즉 불에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들은, 즉 심해의 유기물들은 냉혈 유기체들이에요. 유기물들이에요. 적응을 시키는 그들의 체온을 그들의 환경에 적응을 시킨 냉혈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을 합니다. 그것들이, 즉 심해의 유기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차가운 물속에서 하는 동안, 유지하고 있는 동안,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정리되죠? 많은 종들이 낮춥니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매우 많이 낮춰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그 드문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소비하기 때문이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이제 평소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려면 신진대사 작용을 낮춰야 되겠죠. 늦춰야 되겠죠.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아주 찾기 드문 이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평소에는 신진대사를 아주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포식성 동물들이, 그러니까 물고기죠. 심해에 있는 많은 포식성 어류들은 장착되어져 있어요. 거대한 입과 뾰족한 이빨들이 장착되어져 있는데 이 앞문장 전체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많은 포식성 어류들이 붙잡도록 먹잇감을, 그리고 그 먹잇감을 제압하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부의 포식자들, 사냥하는 남은 빛이 있는 지역, 이걸 잔광, 그렇죠? 남아있는 빛이니까 잔광구역,
바다의 잔광 구역에서 사냥을 하는 일부의 포식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우수한 시각적 능력, 아주 우수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다른 포식자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먹잇감을 또는 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30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서의 인류의 혁신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는 풀어주었습니다.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개량을 사과와 튤립과 감자에서의 개량을 이 개량이 어떤 거냐? 절대로 실현될 수 없었을 뭐를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사이클 또는 주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었을 사과와 튤립과 감자에서의 개량을 가능하게 했대요. 누가? 농업에서의 인류의 혁신이. 이러한 혁신 과정은, 이러한 경작 과정은 창출했어요. 일부의 식별 가능한 채소와 과일을 창출했어요. 만들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찾는 식료품 가게에서. 그럼 이 말을 정리를 해볼게요. 농업에서의 인류의 혁신이 개량을 하도록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 개량된 품종들을 우리가 식료품 가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 종류의 경작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인류를 취약하게. 기아와 농업의 손실에 만일 추수가 파괴된다면, 즉 추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즉 흉작이 된다면, 됐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3년의 과정에 걸쳐서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동안, 즉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 있었는데 3년에 걸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감자와 우유에만. 뭐 하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진 식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의 공생관계에 경작된 식물들과 함께 공생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류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그리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잠재적인 결점들을 어떤 잠재적인 결점이냐? 식물의 단일 경작이 초래할 수 있는 결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장수, 그 식물의 장수를 세대들을 위해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비록 그것들이, 이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즉시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요.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비록 그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즉시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보장을 해줄 겁니다. 그러한 식물들의 장수를, 세대들을 위해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31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성은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정신을 위해서 많은 방식으로 뭐뭐에 걸쳐 많은 다른 삶의 영역에 걸쳐. 예를 들어서 Mindless Eating이라고는 이 책의 저자인 BW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대요. 대절 전체를. 그것, 즉 상대성이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의 허리 둘레에. 우리는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죠. 단순히 함수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지에 대한 함수로서가 아니라 비교에 의해서 그것의 대안에 대한 비교로서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대절 전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뭐뭐 사이에서, 3개의 햄버거 사이에서 메뉴상에 있는 80, 12온스라는 이 3개의 햄버거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고를 것 같습니다. 10온스짜리 햄버거를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식사의 끝 무렵에. 자, 8, 10, 12죠. 8하고 12 사이에 있는 10을 우리가 먹고 완벽하게 만족했어요. 하지만 이제 대신에 만일 우리의 선택사항이 10, 12, 14온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거예요. 중간의 것을. 즉 10, 14 사이에 있는 12온스짜리 햄버거를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be likely again feel 또다시 느낄 거예요.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그 12온스짜리 햄버거 식사 끝 무렵에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긴 했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12온스짜리 햄버거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매일의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배부르게 느끼기 위해서 이 햄버거 12온스짜리 햄버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완벽하게 기뻐하고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8, 10, 12였을 때 10을 먹고도 완벽하게 만족했고 이번에는 10, 12, 14의 중에 12온스를 먹고도 완벽하게 만족했다는 거는 그죠? 상대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2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철학적 활동은 뭐뭐에 바탕을 둡니다. 무지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갈증이죠.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은 보여지게 됩니다. 뭐뭐를 통해 시도를 통해서 어떤 시도냐?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한 시도. 질문에 대해 비록 뭐뭐이지만 그 대답이 절대로 발견될 수 없지만 그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망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너무 확신하는 것은 방해할 수 있다. 발견을 다른 더 좋은 가능성들, 다른 가능성들 또는 더 좋은 가능성들, 다른 더 나은 가능성들의 발견을 너무 확신하는 것이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대요. 철학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인식합니다. 대절 전체를 무언가가 있다.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대화의 또는 담론의 목표는 도착하는 거예요. 개념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어떤 누군가가 사전에 미리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어떤 개념에 도달하는 거래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이제 전통적인 학교가 어떤 곳이냐?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자주 종종 일을 했어요. 학생이 일을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일이죠. 학생들은 자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적인 질문을 가지고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학습을 했죠. 어떤 특정한 내용만을 학습을 했어요. 수록된 교과 과정에서 수록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구받지 않아요. 해결하도록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지 않았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어떤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인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 내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지식과 이해는 발달됩니다. 뭐뭐를 통해 생각, 즉 사색과 이야기, 토론을 통해서 발달됩니다. 어떤 상황을 말에 집어넣는 것, 어떤 상황을 말에다 집어넣는다니까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만듭니다. 그 상황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학생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처음에 확신하지 않고 대절 전체를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확신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처음에 이게 정답일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말하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확신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3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들은 입니다. 경험들. 가져다주는 즐거움, 영감, 그리고 일종의 사랑. 만들어주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그러면요, 다시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들은 경험들입니다. 즐거움 또는 기쁨, 영감, 그리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랑을 가져다주는 경험들이에요.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 결과입니다. 선택과 행동들의 결과인데 무엇의 결과로 끝이 나는 우리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결과로 끝이 나는 선택과 행동들의 결과물이래요. 우리가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행복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재를 없는 것을 고통의 부재나 마음이 아픈 것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자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 또는 앉아있게 된다면 모든 부모들은 알게 될 겁니다. 심오한 기쁨을 이제 거품처럼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벅차오르는 아들이나 딸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벅차오르는 아주 심오한 즐거움을 모든 부모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수를 이루는지, 기쁨으로 홍수를 이룰 수 있는지, 즉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더 강렬해지는 기쁨. 뭐뭐함에 따라 우리가 대조함에 따라 그 기쁨을, 이 행복을 이전의 고통과 이 행복을 우리가 대조함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된 이 행복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홍수를 이룰 수 있는지, 이렇게 넘쳐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경험들이죠. 이와 같은 경험들은 들어갑니다. 화학적 기록 보관소에, 변연계의 화학적 기록 보관소에 들어갑니다. 이 단어 외우세요. 매번 여러분이 경험할 때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 저장된 감정은 활성화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홍수를 이루면서 무엇으로 훨씬 더 깊은 즐거움, 기쁨으로 홍수를 이루게 되면서 여러분이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홍수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그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유전자는 입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보물 지도입니다. 즐거움으로 가는 또는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보물 지도인 것입니다. 이 단어 spiritual genes와 biological treasure map을 단어를 좀 외워두세요. 34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 더 맛있대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즉 싱거운 음식보다 더 맛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들과 성인들은 발달시킨대요. 취향을 또는 입맛을, 그러한 음식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킨대요. 기름진 음식은 정말 맛있죠. 기름진 음식은 유발합니다. 뇌로 하여금 분비하도록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뭐예요?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진정, 항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인 옥시토신. 그리고 불리워요. 아드레날린의 반대라고 불리우는 이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디에? 혈류에. 그리하여 어떤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 거, 이 위안 음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기름진 음식은 유발합니다. 뇌가 분비하도록 옥시토신을 어디에다가? 혈류에다가. 그리하여 위안 음식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은 위한 음식과 비슷하다고 보고 이 oxytocin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2번 해준 거예요. 그래서 oxytocin은 이렇게 진정, 항스트레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호르몬인데 또 뭐라고도 불리우냐면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라고 불리우는 이 oxytocin을 기름진 음식이 뇌로 하여금 분비하도록 유발을 해요. 어디에다가? 혈류에다가. 그래서 이 컴포트 푸드라는 이 단어가 탄생되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심지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먹으라고, 매우 많이 먹으라고. 수천 년 동안 음식은 매우 희귀했어요. 음식이죠? 뭐뭐와 함께하는 설탕,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한 음식이니까 이것들이 설탕, 탄수화물, 지방이 곁들여진 이 음식은 어려웠어요. 얻기에 어려웠죠?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좋았어요. 모든 이러한 것들은 입니다. 필수적인 영양소, 인간의 식단에. 그리고 뭐 할 때 그것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됐죠? 사람들은 또한 헤드 투 동사원형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이걸 우리는 수렵이라고 해도 됩니다. 혹은 채집을 해야 됐어요.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즉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는 것은 수렵과 채집은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칼로리를. 이제 요즘에는 달라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있죠. 모든 곳에서 또는 매번 많은 그러한 패스트푸드 식당 그리고 식료품 가게 포장 음식을 가진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도처에 음식이 막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은 말을 해줘요. 대절 전체라고. 우리는 얻을 수 없어. 너무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뭐뭐일지도 몰라요. 우리 몸의 시도일지도 몰라요. 어떤 시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도 있다. 요약 정리를 할게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상황이 어때요? 음식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이 원신 정신은 아니야, 우리는 음식이 많지 않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5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간호사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입장을 정신건강 관리 체계 안에서 그리고 놓여 있습니다.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에 그들의 높은 정도의 접촉 환자와의 뿐만 아니라 뭐뭐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발달된 관계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요. 간호사들은 중추적인 입장을 맡고 있어요. 정신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그리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네트워크망의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왜 이러냐? 뭐뭐 때문에 그들의 높은 수준의 환자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또 뭐 때문에 이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 발달된 관계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문장 전체의 이유 때문에 간호사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학제 간의 의사소통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간호사들이죠. 간호사들은 가지고 있어요.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서. 이 다양한 그룹들이 뭐냐?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한 집단이 있겠죠?
또 환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집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한 집단과 환자와 보호자들의 다양한 집단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은 수반합니다. 번역하는 것을 어떤 의사소통을 그룹 간의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것을 수반한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어로. 어떤 언어냐? 수용 가능하고 즉 납득 가능하다는 거죠. 수용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방식들을. 어떤 다양한 방식? 이해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집단들, 그룹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것은 수반합니다. 번역하는 것을 의사소통을, 그룹 간의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것. 언어로, 어떤 언어? 수용 가능하고, 즉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는데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리되죠? 이런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고도로 민감하고 숙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높은 수준의 관심. 대안이 되는 관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요구하고 또 높은 수준의 이해, 의사소통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6번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 때죠.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문화들은 직면합니다. 임계 질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임계 질량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이 100도씨가 되었을 때 끓죠. 그러면 99도씨 때는 끓지 않잖아요. 근데 100도씨가 딱 되었을 때 끓기 시작한 점, 이걸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임계 질량은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일정량의 에너지인데 그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임계질량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좀 말이 어렵지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단 한 사람의 개인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민족 정신을. 그나 그녀 자신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자기 혼자서 행동을 하는 단 한 사람의 개인이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민족 정신은 비롯됩니다.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행동으로부터 비롯된다. 내용 정리할게요. 단 한 사람은 민족 정신을 못 만들어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은 민족 정신을 못 만들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족 정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성된 의미의 이러한 군집은 이제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집단의 형성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절을. 누구로부터?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단절을 요구할 겁니다.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면, 이 군집이 유지되려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군집이 유지되려면 다른 더 크고 부유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어때야 되겠어요?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캐나다의 이누이트족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비록 뭐뭐이지만 그들이 오직 24,000명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또는 이러한 업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업적이 뭘까요? 그렇죠.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있죠. 뭐를 통해? 조합을 통해서. 무역과 지리적인 고립의 조합.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역과 지리적인 고립의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업적,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누이트족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 뭐뭐와 떨어져 있죠. 캐나다의 주요 인구 중심지와 떨어져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일 문화 간의 이 접촉이 충분히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충분히 이렇게 문화 간의 어떤 접촉이 충분히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누이트족의 민족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문장 암기하세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문화 집단들은 결국 지속하지 않게 됩니다. 캐나다의 도심지인 토론토에서는 지속하지 않는데요. 이 캐나다의 도심지 토론토에서 그들은 접촉을 하죠. 많은 외부의 영향력과 접촉을 하고 본질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죠. 서구의 방식들을 그들의 삶을 위해서. A 집단과 B 집단이 규모가 동일하다고 보세요. A 집단은 캐나다의 도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 정신을 보유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B 집단은 토론토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민족 정신을 유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민족 정신 유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도심지에 있으면 민족 정신을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계 질량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유지하면 임계 질량을 넘어서 그걸 쭉 유지해 나가는 거고, 만약 부족하면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해서 민족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7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열이 없어진대요. 소실된대요. 표면에서. 그래서 더 많은 표면적을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피, 용적, 크기, 여기서는 체적이니까 몸의 크기에 비해 더 많은 표면적을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은 일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 stay warm,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은 that means that, 그 말은 대절 전체를 의미한다. 작은 생명체들은 생산해야 된다. 열을 더 빠르게, 누구보다 더 큰 생명체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즉 작은 생명체들이겠죠? 짠 표시했죠? 이 작은 생명체들은 must lead, 이끌어야만 한다.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이끌어야만 한다. 즉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코끼리의 심장은 뛴대요. 단지 30번 1분에. 인간의 것은 60번. 즉 인간의 심장은 뛴다 60번. 즉 생략을 해도 어때요? 의미가 훼손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것은 60번 뛰고 소의 것은 50번과 80번 사이를 뛴다. 하지만 쥐의 것은 뛴다. 그러니까 쥐의 심장은 뛴다는 거예요. 600번 1분에. 이 말을 환산해보면 1초에 10번을 뛴다라는 거예요. 쥐의 경우에는. 매일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쥐는 먹어야 돼요. 약 50%의 이 쥐 자신의 체중, 즉 몸무게. 그러니까 쥐는 약 50%의 자기의 체중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냥 소비하면 돼요. 오직 약 2%의 우리의 몸무게를 소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만큼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요구량, 즉 필요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 동물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기묘하게, 묘하게 통일된 한 영역. 동물들이 묘하게, 기묘하게 통일되어 있는 한 영역이 어디 안에 있냐면 숫자에 있어요. 심장 박동의 수와 더불어 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 박동수의 수와 함께 존재한다. 다시 한번요. 동물들이 기묘하게도 통일되어 있는 이 한 영역이 어디냐면 숫자예요. 심장 박동의 수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 박동수의 수, 심장 박동수, 평생.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이죠. 약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대요. 그것들, 포유류 안에. 만일 이 포유류들이 산다면 평균 수명을. 예외가 인간이다. 즉 인간만 여기에서 예외가 된다 이 말이겠죠. 우리는 패스시키죠. 8억 번의 심장박동수를 지나치게 한다. 패스시킨다. 25년 후에. 그리고 단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또 다른 50년 동안 계속해서 심장박동수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킵이 보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지, 여기서는 keep on ing는 계속해서 심장박동이 뛴다. 또 다른 50년 동안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다른 50년 동안 심장박동수가 계속 뛴다라는 것은 16억 번의 심장박동수 정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keep 목적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차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16억 번의 심장 박동수를. 38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관심이죠. 이데올로기, 아동문학. 아동문학에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은 일어납니다. 또는 비롯됩니다. 뭐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또는 비롯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동격의 대시니까 which 쓰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딱! which 안 됩니다. 동격의 대. 아이들의 문학 텍스트, 즉 아동문학 글은 문화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of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of importance를 important로 고칠 수 있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만 이제 이거를 of importance를 important라는 형용사로 빼니까 이게 부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요. 아동문학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은, 흥미는 비롯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어떤 믿음이냐? 아동문학 글이, 텍스트가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고 매우 중대하다.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대요. 됐죠? 아동문학에 대한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이요. 아마도 뭐뭐 이상 다른 글, 다른 어떤 글보다도 그것들은 아동문학 글은 반영합니다. 사회를 뭐 하는 대로, 그 사회가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보여졌으면 하는 대로. 그리고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드러내는 대로. 적어도 작가에게는. 이렇게 사회를, 아동문학이 사회를 반영한대요. 됐나요?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아동문학은 사회를 반영합니다. 이 사회가 되고 싶은 대로, 이 사회가 보여지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대로. 적어도 작가에게는. 됐죠? 분명히 문학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회화시키는 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의 삶 속에서. 심지어 매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문학만이 유일하게 사회화시키는 동인, 이 동인을 뭐 동기부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만이 아동의 삶에서, 심지어 매체들 중에서도 아동의 삶에서 유일하게 사회화시키는 동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해요. 주장하는 것이, 대절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책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드리워졌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텔레비전의 영향에 의해. 그러나 존재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 또는 상당한 상호작용의 정도가 존재합니다. 두 매체들 사이에서. 이 두 매체는 그렇죠. 책과 TV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소위 아동 문학 고전들이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책의 출판물, 새로운 인쇄판이니까 그 결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책이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시청하는 것이, TV를 시청하는 것이 권장할 수 있다. 그로 이어지는 독서, 즉 TV 시청을 하면 독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시사를 한대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어떤 아동을 위한 몇몇 TV 시리즈물은 출판된대요. 책의 형태로도 출판이 된다. 39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유엔이 요구합니다. 대절 전체를. 모든 회사들이 제거해야 된다. 그들의 인공위성을 궤도로부터 25년 이내에. 그 인공위성의 미션이 끝난 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요 명제권, 이래서 주장, 요구, 명령, 제한, 권유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대담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낼 때 이 shoul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세요. 다시 한번요. 유엔은 요구합니다. 대절 전체를 모든 회사들이 제거해야만 한다. 그들의 인공위성을 궤도로부터 25년 이내에. 그 인공위성의 미션이 끝난 후. 그러나 이것은 집행하기에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can fail,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종종 정말 작동하는 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몇몇 회사들이
떠올렸어요. 새로운 생각들을 또는 새로운 해결책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들은 이 새로운 해결책들이죠. 이것들은 수반합니다. 또는 포함합니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다시 끌어들이는 것. 제거하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죠. 죽은 인공위성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궤도로부터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 대기권 안으로. 이 대기권에서 그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태워지도록 하는 이 대기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수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반합니다. 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 3, 4의 방식을 수반하고 있대요. 작사를 사용하는 것, 인공위성을 잡기 위해서. 잡는 것, 인공위성을 거대한 그물로. 사용하는 것, 자석을 잡기 위해서 그것, 인공위성을. 또는 심지어 발사하는 것, 레이저를 가열하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을. 됐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증가시키면서 그것의 대기 항력은 저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이 궤도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오직 유용합니다. 큰 인공위성에게만,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게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방법은. 우리가 집어들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파편의 작은 조각들, 뭐뭐와 같은 페인트 조각이나 조각과 금속과 같은 이 파편들의 작은 조각들을 우리가 집어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잠깐만요. 짠! 하고 이 댐은 그렇죠. 파편의 작은 조각들. 이 파편의 작은 조각들이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오다 지구의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할 뿐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wait for 목적격,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we just have to wait, 기다려야만 한다.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지구의 대기권으로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40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음악은 사용됩니다. 주조하기 위해서, 즉 형성하기 위해서 고객의 경험과 행동을 주조하다, 즉 만들다,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잘 외워두세요. 한 연구가 행해졌대요. 어떤 연구냐? 탐구하는 한 연구가 행해졌대요. 어떠한 영향력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력을 그것이 끼치고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음악입니다. 다시 한번요. 음악이 어떠한 영향을 음악이 끼치는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지에 대해 이것을 실험하는 한 연구가 행해졌대요. 결과, 그 연구로부터 비롯된 결과는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참가자들, 리듬감 있는 음악을 경청한 참가자들이 경향이 있대요. 하는 경향, 협조하는 경향, 즉 협력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뭐와 상관없이, 요인들과 상관없이, 나이, 성별, 학벌 또는 학력과 같은 이런 요인과 상관없이 더 협력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다시 한번요. 리듬감 있는 음악을 경청했던 참가자들이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학력과 같은 이런 요인과 상관없이 더 협력적인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뭐와 비교하여, 사람들과 비교하여 들었던 사람들, 덜 리듬감 있는 음악. 그러니까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리듬감이 덜한 음악을 듣는 사람보다 더 협력적이었다. 됐죠? 이러한 긍정적인 촉진제에 참가자들의 자발성, 협력하려고 하는 참가자들의 자발성에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촉진제는 약이 됩니다. 약이 되었습니다. 뭐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협력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자발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긍정적인 촉진이 약이 되었대요. 그들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존재하게 될 때 그들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더 기분이 좋고 창의적인 경향이 있대요.
반면에 사람들인데 정반대의 스펙트럼 상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뭘 하기보다 제공하기보다 관심을 제공하기보다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됐죠? 음악에서의 리듬은 가지고 있어요. 강한 끌어당김을 사람들의 행동에.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음악의 리듬은 사람들의 행동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라고 유연하게 해석을 했죠. 앞문장 전체는 이것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일정한 맥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맥박이라고 하지 말고 뭐 리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리듬을 가진 음악을 사람들이 경청하게 될 때 그들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그 비트에, 그 박자에. 이것은 번역됩니다. 더 나은 팀워크로 번역됩니다. 즉, 이것은 더 나은 팀워크로 설명됩니다.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템포를. 요약문을 보시면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이끌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협력적이 되도록. 왜냐하면 음악의 비트가, 박자가 창조하기 때문이죠. 만들기 때문이죠. 공유된 리듬을 그 일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